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 위주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물가 관련, 돼지고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회계감사 합의 관련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물가 관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께서 특히나 중국의 물가 관련해서 돼지고기 가격을 많이 보시죠. 그리고 4월 초중순부터 지금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중국의 물가 압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물가 쪽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의 물가는 저는 여전히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CPI를 한번 뜯어봐야 될 텐데, 물가를. 중국의 물가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의 식품 물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일 품목으로 돼지고기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1% 좀 넘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성이 중국 CPI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 중국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 결정이나 수급의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즉 어떤 얘기냐, 2019년, 2020년에 중국을 강타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이 갑자기 사육 돼지 수의 개체가 급감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물가에 대한 돼지고기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죠. 중국의 돼지 사육수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충격으로 급감한 이후에 이미 과거 추세의 한 80~90% 정도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물가가 조금 올라갔던 부분, 돼지고기 가격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간 것은 저는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어떤 거였냐? 중국에서 물가통제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희는 이제 발개위라고도 부릅니다. 발개위에서 통지를 하나 냈어요. 어떤 통지였냐면 앞으로 9월에 중추절도 있고 국경절도 있고 내년에 신정과 구정 이렇게 연휴가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즉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분을 방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양돈 기업들에게, 양돈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격을 보장해 줄 테니 지금의 생산 계획과 돼지고기 출하 계획을 바꾸거나 하지 말고 계속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돼지고기 가격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잡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 2, 3월에 있을 춘절 연휴까지 지금 미리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하반기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중국 민생의 중요한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벌써부터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의 물가가 목표인 3%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월간 단위로 앞으로 이제 8, 9, 10, 11, 12 이 정도로 남았는데요. 이 월간 단위로 뭐 한 달 정도는 잠깐 3% 이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연말까지 끌고 올라가는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그 물가 레벨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충분히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받았던 돼지고기와 물가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과 중국의 회계, 감사 관련 협의 내용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금융당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미국 쪽의 PCAOB가 각자 이제 공식 성명을 냈고요. 양국이 회계 감사 관련 중국 ADR,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중국의 ADR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PCAOB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회계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에 있는 회계감사 기관이 홍콩에다 사무소를 세워놨는데 이 홍콩에 있는 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냐? 중국 정부와 중국 본토에 있는 회계감사 기관들이 홍콩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고요. 미국에 있는 그 PCAOB가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전문 인원을 파견을 해서 이 홍콩 사무소에 대한 실사를 들어가는 거죠. 즉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전 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노이즈라기보단 회계감사 이슈에 조금 더 노이즈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회계감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더 이상 ADR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로로 변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회계감사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이 기업들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텐데 기업 자체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점을 꼽는다라기보단 회계감사 기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포커스 자체가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를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의 ADR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ADR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예 회계감사가 불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회계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보고서가 계속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민감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취해가려는지 중국의 금융개방 의지가 이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양광 쪽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의 태양광 쪽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를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웨이퍼와 모듈 쪽의 최강자인 융기와 폴리실리콘 셀 쪽에서 최강자인 통웨이가 어떤 모듈 입찰을 통해서 점차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문제가 컸던 건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웨이가 갑작스럽게 모듈 쪽, 그 밸류체인의 최하단에 있는 모듈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입찰가를 아주 낮게 후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전체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끌어가야 되는 성장 산업인데 게다가 아직까지 시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지극히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올라가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인데 1, 2년 차 때부터 벌써 대장주들끼리 싸우다 보니 치킨 게임에 들어가다 보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꽤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 정부의 개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건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문건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균형 있고 협조적인 발전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내려요. 어떤 의미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벌써부터 치킨 게임을 한다. 밸류체인의 가장 위에 있는 기업과 가장 밑에 있는 기업이 중간 기업들을 다 무시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장주들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대장주들은 힘이 있고요. 여전히 밸류체인에서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싸우는 데는. 하지만 중간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이익을, 마진을 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벌써부터 1, 2년 차에 치킨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 사실 이 밸류체인 자체가 통째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직접 개입보다는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어 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20년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보조금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줄 테니 벌써부터 지금 싸우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아주 가볍게, 어떻게 따지면 또 무겁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아주 간단한 문건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히려 이 치킨 싸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융기 그린 에너지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봤던 통행의 주가는 밑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둘 다 뭐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었죠. 위로 확 치고 올라가거나 밑으로 빠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정상화 구간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지금 각 밸류 체인의 대장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더 넓혀가면서 원가 부담이나 이런 걸 줄여가려는 노력은 시도는 계속 될 테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재의 틀, 현재의 프레임을 빠르게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지금 융기는 융기대로의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포인트, 폴리실리콘 관련된 뭐 통해이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기존의 그 로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을 바라보실 때 마치 밸류체인이 한번 다 흔들리고 뭔가 주도주가 바뀌고 아니면 각 밸류체인별로의 대장주들의 매력도가 사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프레임, 지금의 틀, 지금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지금의 밸류체인의 구도가 앞으로 한동안은 꽤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이렇게 중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훨씬 더 견고하고 사이즈가 더 커지는 계기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해보다 보니 중국의 모듈 입찰 규모가 각 기업들이 이제 공시한 걸 보면 모듈 입찰 규모가 이미 100기가와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미 작년의 수준보다 2배를 넘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여전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저희가 성장주의 대표, 중국의 대표 성장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관점에서 각 밸류체인별로의 대장주 그리고 그 대장주들의 뭐 매출이나 아니면 원가들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밸류체인별로 어떤 식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내용들이죠. 물가랑 그 다음에 미중 합의, 미중 회계감사 합의, 태양광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도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